안녕하세요. 오늘 정부회계학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수업이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강의실에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언급은 드리겠지만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기준 예산인데요. 그 여러분이 강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 제가 강의실에서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 예산은 강의를 제가 할 텐데 연기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걸 못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기준 예산을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이걸 이제 항상 그 매년 0 숫자 0으로 재검토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0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원점으로 재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제로라는 뜻이 그 숫자 0이라는 의미보다는 매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좀 시행되다가 이제 그 사라진 제도긴 한데 우리나라 모든 재무행정론 교과서 그리고 정부 회계 수업에서는 연기준 예산이 분명히 이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시행한 적이 사실은 없는데 이 어떤 이 생각이나 어떤 접근 방식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연기준 예산을 하려면 의사결정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이것을 이제 패키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왜 선물할 때, 뭐 선물을 주고받을 때 패키지라고 하면 세트를 의미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의사결정 단위 또는 다른 책에서는 의사결정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립하는 게 핵심인데 이 하나하나를 수립하는 게 매우 복잡하다. 즉, 사업 하나하나마다 모두 의사결정 단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사업 하나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 하나 안에 여러 가지 세부 프로그램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세부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단위가 한 개일지라도 그 한 개가 정말 딱 한 개인지 아니면 한 개 안에 여러 개의 세부 단위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연기준 예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년 원점 재검토를 한다는 개념인데 뭐 장점은 분명히 있죠. 자, 이게 뭐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맡은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계속 재검토, 매년 재검토하고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게 예산이 낭비됐다 또는 예산이 절약됐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다른 예산 제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다른 예산 제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전해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위에서 결정돼서 위에서 결정된 대로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의미들이 있는데 이 연기준 예산 같은 경우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가 맡은 그 예산 금액에 대해서 매년 원점 재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 단위, 의사결정 패키지가 뭔지를 이제 처음 들으실 건데 이게 이제 그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집 같은데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그 0에서 재검토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여러분 자동차나 이런 컴퓨터 같은 거를 한 번쯤 구매해 보신 분이라면 이게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자, 뭐 자동차나 컴퓨터나 여러분이 이제 좀 상상하기 쉬운 그 제품을 가지고 논의하자고요. 자, 이게 원래는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연기준 예산인데, 자, 우리가 이 풀옵션이라 그러죠. 자동차나 컴퓨터를 살 때 어떤 특정한 모델에서 모든 거를 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풀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택 사양을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선택하지 말고 그 특정한 모델에 그냥 다 집어넣자. 나는 완전히 다 그 포함된 모델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풀 옵션이죠. 자, 그렇게 의사결정 단위를 수립할 수도 있고 의사결정의 단위가 여러 개로 있어요. 이게 보통 풀옵션으로 이제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이 특정한 모델에 대해서 이 특정한 자동차, 이 특정한 컴퓨터에 대해서 베이직 모델, 나는 그냥 가장 기본 사양만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 제품으로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의사결정 단위를 하나의 사업에서 이제 흔히 말해서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최저 수준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즉 풀옵션으로 했을 때 얼마가 들고 베이직 모델로 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 이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요새는 여러분들께서 가격 비교나 어떤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바로 가격이 계산돼서 나오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 연기준 예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사업 단위에 대해서 그 사업 한 단위에 대해서 자, 최고로 했을 때는 얼마가 들고 중간쯤 했을 때는 얼마가 들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값으로는 얼마가 들고 이거를 각 사업마다 다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연기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이걸 매년 한다 그러면 이 각각의 의사결정 단위에 속해 있는 것마다 최고 가격, 최저 가격, 일반 가격 이걸 다 따져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 정책에 쓰인다기보다는 이거는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또는 연기준 예산이 필요한 때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 그러니까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데 이게 고민해야 될 옵션이 많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뭐 좀 더 추가했을 때 얼마가 더 들고 뺐을 때 얼마가 덜 들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될 때 바로 연기준 예산의 접근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앞서서 이제 얘기를 드린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 예산하고는 좀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자, 성과주의 예산 같은 경우는 한 번 계산을 해놓으면 그게 뭐 작년에 계산해 놓은 게 올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올해 계산해 놓은 것이 원가를 산정해 놓은 것이 내년에 크게 바뀌질 않거든요. 그냥 만약에 원가가 바뀐다 그러면 원가 액수만 바꾸면 되고 업무량만 바뀌면 그거만 바꾸면 되고 뭐 시간이 뭐 3시간에서 5시간 늘어났다. 시간만 바꾸면 저절로 계산이 돼가지고 딱 얼마의 예산이 듭니다라고 나오는데 이 연기준 예산은 매년 그런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액수가 이게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요. 작년에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최고 수준 풀옵션으로 했더니 뭐 별로 이게 성과가 없고 반응도 안 좋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이제 올해 원점 재검토를 해서 다시 이걸 산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연기준 예산 제도가 정부에서 쓰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게 이제 장점이 있는 게 아까 이제 모든 구성원이 예산 편성에 참여한다는 장점도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이 이제 어떤 시대 변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됐을 때, 뭐 물가가 갑자기 뭐 폭등하거나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나 했을 때 이게 과거의 자료를 참고하기가 어렵다 했을 때는 연기준 예산 제도가 어느 정도는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은 이제 모든 것을 매년 원점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의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든다라는 게 바로 연기준 예산 제도의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미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고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이 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연기준 예산 제도를 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획 예산, 그러니까 중앙부처 또는 특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모두 예산 계획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는 이게 뭐 연기준 예산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릴까봐 영상을 찍은 건데 품목별 예산은 모든 예산의 기본이다. 이거는 뭐 집에서 할 때도 품목별 예산이고 기업에서도 품목별 예산이고 정부에서도 품목별 예산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 원가를 이제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 업무 시간 등을 계산해서 결과를 중시하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대학교 강의라고 한다면 15주, 그 다음에 3학점은 3시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45학점, 한 학기에, 한 과목에 대해서 45시간을 듣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교수님들의 강의료를 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자, 정부 회계학을 15주 동안에 일주일에 3시간씩 강의를 했다. 총 45시간에 대해서 이 강의는 얼마가 들었다.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 원가를 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계획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 흔히 말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 또는 사업의 주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자, 지하철을 새로 만든다. 뭐 GTX를 새로 만든다. 신도시를 새로 만든다. 이거는 비용 자원 배분을 잘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초반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투자 비용이 안 들어가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거의 유지 관리 비용만 들어간다. 유지 관리 비용만 30년 정도 쭉 내면은 처음에 투자했던 그 비용을 다 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초반에는 별로 사업이 안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연수가 채워질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 예산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초점을 두는 예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기준 예산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앞에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연기준 예산은 0에서 검토한다는 의미보다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이게 이제 뭐 예산 절약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느 수준으로 이걸 제공을 해야 될지, 최고 수준이냐, 중간 수준이냐, 아니면은 최저 수준이냐, 때에 따라서는 옵션이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나 컴퓨터처럼 부품 하나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부품 빼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옵션이 다양할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의사결정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부 회계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